안녕하세요. 조선국왕 이야기. 오늘은 세조편입니다. 세조는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사람입니다. 좀 카리스마형 리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 세조 이런 거 멋있잖아, 호쾌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, 좀 민주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너무하잖아, 뭐 이거 완전히 뭐 무식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나는 산이 좋아, 나는 물이 좋아 이렇게 딱 갈라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, 이게 또 카리스마와 민주가 만나면 또 한쪽이 죽어야 돼요. 야 저거는 난세 저래갖고 어떻게 끌고 나가냐, 뭐 저거는 뭐 저 뭐 깡패 아니냐, 막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조에 대해서 조금 극단적인 평가 앤드 극단적인 무시가 발생하더라고요. 세조는 개성이 뚜렷한 반면에 그렇다고 한쪽이 아주 엉망인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세조가 더 호불호가 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조의 개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조 5년 8월 1일에 내전에서 세조가 파티를 열었는데, 또 세조가 참 파티를 많이 열었어요. 근데 이제 세조의 당시 최고의 총신이면서 제일 1순위 신하였던 사람이 정인지인데, 정인지가 이분이 저기 술이 약했대네요. 그래서 나이도 드시고, 그래서 이제 빨리 취한대요. 그럼 또 술 기운에 세조한테 가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사고가 여러 번 나요. 근데 술 취한 척 한 건지 술 기운에 한 건지 전화 이러면 안 됩니다,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, 잘 모르겠지만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. 좀 이런 식으로 실수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꼭 다음날 되면 뭔 일이 나요.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정인지가 술에서 이런 왕한테 실수를 했으니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세조가 또 야 뭐 술 먹다가 있을 일인데 뭐 그러냐, 그럴 때 왕이 그런다고요. 네 그렇죠, 전하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빠져나오면 그 사람이 또 탄핵당해요. 그렇잖아요. 군사부 일체인데 아버지한테 신뢰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. 왕이 야 술 먹다 그런 거 갖고 왜 그래, 그래도 안 됩니다,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, 막 이래야 됩니다. 왕한테 하여간 반말을 했던 뭐 신뢰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잘못이거든요. 그러니 뭐 쫓아내야 됩니다. 말이 많으니까 세조가 또 뭐랬는지 아세요? 내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꾸중하겠다. 굉장히 웃기는 건데요. 지금 신하들은 법으로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. 세조는 괜찮아,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처리할게 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왕이 공인이냐 사인이냐가 문제가 돼요. 왕한테 신뢰를 했으면 사적인 잘못이냐 공적인 잘못이냐. 근데 세조는 그건 사적인 잘못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. 그거는 왕은 정말 법 위에 있다, 이거 내가 사적인 잘못이라는데 니네가 왜 따져.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질책하겠다 그래 놓고는 또 어디서 질책하냐면 활 쏘기 또 좋아했어. 활 쏘면 그 다음 파티거든요. 이게 여러분 활 쏘기 했다고 활만 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사적인 파티를 만들고 거기서 혼을 냈답니다.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몰려 들어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? 이 정도면 정말 파직하고 뭐 공신호도 박탈해야 됩니다, 막 이래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다 부처해라라고 합니다. 고신을 거뒀다는 거는 조선시대 관리는 그 직책을 갖고 있으면 현직이 아니라도 영의정 대접을 권위가 있어요. 그걸 회수하면 평민으로 가는 거죠. 그걸 회수하고 종편을 시켰는데 뭐 얼마나 갔겠어요. 그냥 좀 이따 갈고 갔더니 이거 네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랬더니 정인지가 부여에 계셨더라고. 그래서 이게 8월에 있었던 일인데 11월 달에 또 올라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또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. 이거 그때도 이거 약한 처벌인데 벌 몇 달 만에 불러올리시면 어떡합니까? 그랬더니 세조가 또 여기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. 지난날에 내가 원래 그냥 꾸짖으려고 그랬는데 부처를 보낸 거, 유배를 시킨 건 나 개인적인 과실이다. 그거 끝내준다니까요. 공적으로 처벌한 형태를 띄었지만 내가 실수한 거라고 그러는 거야. 내 문제라 이거죠. 그러니까 니들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. 고로 니들 말에 따를 수 없다. 왜? 이거 공적 재판이 아니라는 거야. 공적 질서냐 사적 질서냐는 거예요. 세조를 이제 싫어하는 분들은 세조가 막 지멋대로고 좀 깡패 같고 막 지멋대로 한다고 그러는데, 정말 깡패 같고 지멋대로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했으면 정권 쫓겨났을지도 몰라요. 이 사람이 쿠데타로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거는
되게 좀 허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고 상대의 약점과 자기 포지션을 정확히 알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싸움에서는 포지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서 굉장히 호탕한 척 하면서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왕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,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바꾸면서 국왕이란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. 나는 얼마든지 법 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자기 포지션을 상향시키는 거죠. 그리고 비판을 하면 슬쩍 그래 미안하다. 내가 정인지를 파티에서 활쏘기 자리에서 꾸짖는다는 건 사적인 처벌이잖아요. 그래 근데 너희들이 그럼 안 되는데 그래 좋아 유배시켜. 이건 공적인 처벌로 넘어간 것 같잖아. 그랬더니 불러오면 또 한다는 소리가 그건 내 실수였다. 내 실수였다. 너희들이 더 댐비면 이제 나를 욕하는 건데 붙어볼래?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 같이 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 포지션을 법 위로 자꾸 올라가요.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. 나는 법 위에 있는 존재다. 다만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양심 있으니까 공정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. 요런 게 참 노련한 겁니다. 내가 법 위의 존재야. 반항하지 마. 너 시비 걸어? 야, 내가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요러다가 연상군이 가셨잖아. 연상군도 맨날 그런 거 했어요. 너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전화 이렇게 해야 돼. 너 지금 난 무시하는 거지. 연상군은 이랬거든. 근데 세조는 그렇게 안 하고 공과 사를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내가 공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나의 사적인 뛰어난 능력과 양심과 공정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운영해 가는 거예요. 이처럼 공과 사를 교묘하게 섞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공정하다는 것, 그리고 국왕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, 동시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,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같은 해 세조 5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별시위였던 이유라는 사람이 어느 날 칼에 찔립니다. 근데 이유는 세조의 원종공신인데 원종공신이라는 건 그냥 자기 신복이란 소리예요. 옛날 때부터 잘 따라. 나중에 이유는 세조가 많이 키워주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개인 경호원 뭐 이렇게 볼 수도 하여간 이런 각별한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. 칼에 찔렸으면 신고를 해야 돼.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같은 동네 살던 좌의정 강맹경이 와서 세조한테 보고를 합니다. 왜냐면 이유가 세조하고는 개인 별시밖에 안 되지만 세조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아니까 이유가 칼에 맞았습니다. 근데 아마 자기가 물어봤겠죠. 그랬더니 도적한테 찔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세조가 즉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수사팀이 파견됩니다. 그래서 막 수사를 했는데 야 근데 놀란 게 조선시대 뭐 과학수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. 돌아오더니 이렇게 보고가 온 거예요. 도적의 흔적이 없다. 도적 같지가 않다. 그래서 다시 이유를 붙잡고 추궁을 했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동생이 찔렀대요. 그래서 동생 집을 수색했더니 이제 피 묻은 옷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동생이 이제 체포가 되고 형을 찔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처형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전에 어쨌든 조선은 수사를 철저하게 되는데 도대체 동생이 형을 왜 찔러? 이래갖고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나 봐요. 그랬더니 세조가 담당 신하를 불러가지고 아니 이게 분명히 집안 문제 같은데 그러면 이 동생이 이지인데 동생의 부인을 신문을 해야지 왜 부인을 신문 안 하고 있느냐? 이거 뭐 이렇게 좀 사건이 명확하지 않냐? 이렇게 말하니까 신하가 옛날에 사대부의 부인을 신문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. 전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아서 못했습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랬더니 세조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환관을 시켜서 그 이지의 부인을 다 진술도 받고 조사 다 했다. 다만 아직 말만 안 한 거다. 그러니 빨리 가서 조사해라. 조사하라는 게 부인을 조사하라는 건지 환관한테 물어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봐라. 내가 사법체계 밖에서 내 능력으로 이런 거 다 처리하지 않냐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판결하고 하지 않고 너희들한테 소스 제공하고 너희들보다 더 긴밀하게 니들이 결제받겠다고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환관본에서 딱 해가지고 사법체제에 공적으로 하게 하지 않느냐. 이게 나같이 훌륭한 그리고 능력있고 플러스 초법적인 권력을 가진 가장 훌륭한 왕의 모습이다. 이렇게 평소에도 다져 나가는 거예요. 이런 게 쌓이니까 신하들이 기게, 뭔가 불만이 있으면서도 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세조가 어떨 때 보면 막 허세나 부리고 막 하는 것 같지만
절대 오히려 중요한 거는 자기 포지션을 알고 자기가 하는 통치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. 저도 사실 세조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